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2024년 희망찬 청룡의 기운은 음력부터 적용이 되는 걸까요? 새해부터 부진했던 국내 증시 오늘도 하락 흐름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리스크 그리고 북한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어려운데 과연 이런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지금 장 마감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점 속에서 전략 확실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플러스 알파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오히려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 알아야지 우리가 돈을 벌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또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또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겠죠.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원탑 종목 선물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우리 빅스 대표님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증시 오늘 눈 내리고 있나요? 양지수 모두 새파란 흐름만 지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밖에도 또 하필이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밖과 모두 다 이제 난장판인 시장인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종목도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플이나 HTS 같은 것도 잠깐 덮어두고 잠깐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사실 그러한 방법을 좀 추천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도 주식 투자와 교육을 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 오늘 좋은 교육 자료 들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도 눈이 아주 주르륵 내리고 있네요. 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2%, 코스닥은 1.9%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정말 월등하게 많은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시장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또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 사인을 받길 원하십니다. 주식 꼭 사길 원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볼 만한 종목 선물 또 원탑 종목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지금 또 우리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기초적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종목 선물까지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우리 전문가님 말대로 시장 그냥 HTS를 덮어놓고 그냥 관망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주식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매파적인 발언, 이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국채금리 또한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투성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지금 사실 오늘 또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네. 신규주의 추가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투심 자체가 많이 약화되는 상황이에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이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투심이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연준 위원들까지 여기서 지금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여기에 네. 외파적인 발언으로 또 이번 연도에 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또 우리가 이 투자들을 배신하게 하는 약간 그런 멘트들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힘든 하루가 되고 있어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증시의 연휴에 이어서 조금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해봤지만 사실 어제 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국내 증시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사실상 어느 정도 좀 맞춰주려고 했는데 미국 증시마저 떨어지니까 국내 증시도 이제 다 놔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 상승 종목이 지금 아침 장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특별히 뭐 크게 상승하거나 내리거나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매매를 좀 잘못하다 보면은 윗골이 달린 종목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수급세가 좀 원활하지 못하게 시장에서 그만큼 수급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엄청나게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이 현물과 선물 모두 다 엄청나게 매도세를 누적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 전일 이 매파적인 발언들 속에서 이어졌던 국채금리의 상승 그리고 오늘 또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좀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1%가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거의 1%가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기가 사실상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영향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혹시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 북한의 리스크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도발 그리고 강경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보니까 또 그런다 이렇게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선 굉장히 이 이슈를 크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저는 근데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네.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터졌을 때 네. 그때 이후로부터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뭐 이란과 팔레스타인이나 네. 남한과 북한이나 이 문제는 사실 지금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거의 전 세계 증시가 패닉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일시적으로나마.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남과 북한의 관계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단발적으로 이벤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 모멘텀이 부재할 뿐이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의 핑계일 뿐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을 하지만 이건 단발적 이슈로 나중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언제 터졌어요? 다시 한번 7차 전쟁이 터진 게 지금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네. 근데 몇 달 전인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 잠깐 유동치다가 시장에 반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란과 팔레스타인 이슈 쏙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시장 상승 나올 때는 그 전쟁 이슈 쏙 들어가요. 이 시장 하락 나올 때만 그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로 따진다면 지금 이미 전 세계 증시가 저 밑으로 심해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단발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시장은 지금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최근에 과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차익 실현이 반드시 나와야 될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와 22년도부터 시작된 하락의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달과 12월 달에 이 시장이 잠시나마 분위기가 좋았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은 상승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맞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일시적인 하락에 대해서 사실 조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수직으로 꽂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 지금 결국에는 오후장 들어서 저희 네. 2시의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더 빠지고 있는데 그 있잖아요. 약속의 2시라는 네. 말이 있는데 요즘은 약속의 2시가 거의 없어요. 네. 요즘 약속의 2시가 되면은 그냥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 나올 것 같고 저기서 더 빠지지는 않으면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런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반등이 언젠가는 나온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 반등 시장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시장에서
낙폭이 많이 된 것들 위주로 잘 골라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잘 담아 놓는다면 또 그만큼 수익으로 돌아오겠죠. 지금이야 물려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올라올 종목들은 알아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보다 자 이제 시장 반등 나올 거 준비해야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또 이런 또 하락장에 기가 막힌 타점 잡아줄 수 있는 검색식 선물 또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까지 오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좀 하락세를 지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왜 이런지 모르겠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주식 투자 안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좋은 종목들을 선취해야 되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살만한 그때 사면 큰일 납니다. 이미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응축했을 때 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 봐야 될 만한 종목 선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귀여운 또 아주 힘이 강한 비비빅 검색기를 들고 왔죠.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급등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에 있는 비빅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종목 검색기를 우리에게 무료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드린다고 했는데 시장 언젠가는 반등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단기적이라도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비비빅 검색기를 이용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이 비비빅 검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끝날 수 있습니다.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장일 때 우리가 오히려 반등 나올 때 수익을 챙겨볼 만한 종목 선물 그리고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까지 꼭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반등은 언젠가는 나와요. 시장이 이렇게 쭉 원웨이로 하락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 반등장을 좀 대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아주 기가 막히게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네. 일명 비비빅이라는 검색기인데 이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앵커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또다 설명만 했나요? 조금 네. 첨가를 하자면은 비비빅 검색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 되게 뭔가 아이스크림 같죠?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검색기가 사실상 이 조정 시기에 맞는 종목들을 이 반등 나올 종목들을 참 알차게 골라줘요. 그게 나중에 결국엔 굉장히 단맛으로 느껴지게끔 수익을 크게 주는 그런 검색식을 제가 이제 만들어 왔는데 말 그대로 비비빅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B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상승 부분에 대한 조정을 또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빅이 남았죠. 근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에 빅, 상승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든 상승이 나왔다가 지지가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안에서 그런 종목들 속에서 쏙쏙 골라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낸다면 그만큼 또 수익을 잘 챙겨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비빅 검색기를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 비비빅 검색기는 말 그대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증시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매번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가 원하는 종목들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검색기는 하나의 도구고 우리가 이 기본 원리를 알아야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기본 원리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만 제대로 챙겨보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 교육도 해드릴 텐데 그런 차트 교육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챙겨 들으셔도 그 기본 원리는 다 깨우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것을 바로 비비빅 검색기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자면 자, 제가 아까 전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걸 비비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에 첫 번째로 첫 번째 양봉이 나와요. 이날 당시에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이날 양봉은 기본점이 장대 양봉이어야 됩니다. 그냥 양봉이면 안 돼요. 큰 그리고 수급이 많이 들어온 그런 이제 장대 양봉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리고 꼬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만큼 튼튼한 장대 양봉이 되겠죠. 자, 그 이후로부터 그 장대 양봉에 이어서 다음 날도 또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진입을 하게 되면 손절가를 잡고 추격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번 또 증시를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아싸리 조정이 나온 거를
종목을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약간 이 사투리를 좀 쓴 것 같은데 네. 자, 뒤에 차트도 보겠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그 뒤에 두 개의 캔들이 나왔죠.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음봉 캔들은 자, 조정을 의미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양봉 안에서의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양봉의 위치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절반 지금? 이상까지. 네, 딱 절반 이상까지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자, 여기서 무조건 다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구간부터 지지가 받쳐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통해 우리가 잘 버텨준다면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장대 항목 또 나오죠. 이게 바로 빅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첫 번째 장대 항목에서 온전하게 다 맛을 못 보지만 마지막 빅만큼은 확실하게 챙겨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비빅 검색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비비빅 검색기는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장점이요? 여유롭게 끌고 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테마, 현재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를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주도 테마를 우리가 선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혹은 주도할 테마의 초입의 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국제유가. 지금 국제유가 굉장히 핫하죠. 테마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자,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차트로 본다면은 대성에너지도 역시나 이때 당시에 나왔어요. 자, 이때 당시에 보면 빅 나왔죠, 빅. 첫 번째 상승 1차적으로 나옵니다. 네. 자, 그 뒤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 눌려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지지 구간 받쳐지는 흐름 나오게 되죠.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었더라면 그 뒤에 나오는 빅을 우리가 온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볼 거예요.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석유. 자, 한국석유도 이날 똑같이 국제유가가 뛰어오를 때 같이 뛰어올랐어요. 장대 항목 나옵니다. 그 뒤로부터 정확하게 절반 이상 떨어지는 조정 구간 나오죠. 자, 이때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진입. 그 뒤로부터 나오는 양봉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테마의 초입의 선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이 흥구석유, 한국석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전부 다 국제유가 관련주들이에요. 국제유가 관련주들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B 나오죠. 두 번째 눌리는 흐름 나오고요. 세 번째로 재차 이어지는 상승 나옵니다. 자, 국제유가 말고도 이렇게 한 테마만 보여드리면 결과치만 보여드리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의 테마를 보여드릴 거예요. 최근에 핫했던 STO 테마를 같이 볼 겁니다. 오. STO 테마도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일주일에 한 살, 2주일 정도 이 사이에 STO만 움직였던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또 기억나시죠? 알기로는 그 STO 네. 관련주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다 공략해서 네. 수익을 본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비비백 검색기를 여기에 대입시켜서 이 대장주들을 모조리 다 공략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합상 수익률이 200%가 넘어요. 자, 첫 번째 종목 서울옥션 볼 거예요. 자, 서울옥션도 이때 당시에 바닥 잡고 장대 양봉 하나 나오죠. 그 뒤로부터 절반 이상의 조정 나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 또 장대 양봉 나오죠. 자, 서울옥션뿐만 아니라 K옥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날도 역시나 장대 양봉 나오고 두 번째 지지 구간 절반 이상 나왔습니다. 그 뒤로부터 장대 양봉에 장대 양봉에 장대 양봉까지 연이어서 테마의 움직임이 한 번에 움직입니다. 자, 마지막 또 있어요. 갤럭시아 SM. 이거는 정말로 비비빅 검색기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때 당시에 장대 양봉 1차적으로 나왔어요. 자, 절반 이상 조정 나왔죠. 우리가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지지가 완벽하게 받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한 2주 정도 길게는 한 3주 정도 걸린 이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들고 계셨더라면 못해도 100% 수익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오, 그렇네요. 자, 제가 아까 전에 STO 관련주 합산 수익률 200%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한 종목으로만으로도 100% 수익 챙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좋은 검색식을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깨우치지 못한다면은 이용을 못해,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검색식이 대체 뭔지 궁금하신 분들,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 하락하는 날 이렇게 또 공부하면서 배워둬야 시장에 반등 나올 때 확실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방송 끝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교육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리고 선물까지 직접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시장 속에서 꼭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우리 비비빅 검색기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이 비비빅 검색기가 장대 양봉 이후에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우리에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시장일 때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조정 나온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끼가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비비빅 검색기를 이 시간, 지금 저희 2시 방송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혹은 주도할 만한 테마의 초입을 선정하기에 아주 적합한 검색기입니다. 이 검색기 나도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최근 시장 너무 어렵지만 반등이 나올 때 이 검색기를 이용해서 한번 반등의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약 31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빠르게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모두 다 이런 비비빅 검색기도 받아보시고 원탑 종목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일단 저희가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도 힘나는 종목, 힘내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좀 좋을지 한번 바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해운주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해운주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이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두 종목 가운데서 누가 더 좋을까요? 두 종목 다 본다면은 사실 대장주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선택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전 대한해운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대한해운이 오늘 대장주니까요. 네. 대장을 간단하죠.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제가 근데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단발성 이슈에 움직이는 테마의 종목들은 네. 항상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탈출하기도 쉽고 수익 보기도 쉽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말 그대로 단발성이고 재료 자체가 지속성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급 자체가 한 번에 싹 들어오다 하더라도 대장주 위주로 조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대장주를 좀 공략하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좀 잠깐의 차트를 좀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대한해운이 아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윗꼬리를 좀 가장 길게 달았네요.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었는데 16% 네. 가까이. 지금 16%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흥하해운의 차트도 잠깐 볼 텐데 많이 빠졌네요, 이것도. 흥하해운도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흥하해운도 오늘 25%의 상승을 보였다가 거의 지금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아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였었나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나 아무튼 이 해운주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흥하해운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대한해운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말이 바뀌었네요. 네, 흥하해운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조정 시기였기 때문에 어.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들었던 분들은 들어가셨다라면 지금 정확하게 수익 볼 수 있었겠죠. 오, 근데 그렇네요. 지금 제가 이 종목의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흥하해운은 이미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해운의 차트를 또 같이 볼 건데 대한해운은 저항대에서부터 살짝의 이격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더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의 상승 어찌됐든 이런 종목을 물어보신다는 건 수익을 볼 수 있냐 없냐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흥하해운보다는 지금 현재로서의 관점에서는 대한해운이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의 구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보유자의 영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맞아요. 보시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보유자의 영역은 맞아요. 왜 네. 그러냐면은 급등주들은 따라갈 때는 사실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급등주를 추격 매수할 때 항상 손절가를 정해놔야 돼요. 특히나 아까 전에 제가 이 STO 관련주를 얘기하면서 하나 종목을 빼먹은 게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위해서 추격 매수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갖고 있다. 지금 손실 구간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잡았을 때는 이미 고점에서 잡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온전히 조정을 절반 이상 내려온다고만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상승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정의 폭도 커지게 되겠죠. 뭐 상승이 200%가 나왔으면 조정이 100%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손실 구간을 감내할 수가 없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진입했을 시기부터 애초에 내가 이 종목을 어느 손실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손절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이나 모두 다 추격 매수의 구간이고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해운주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움직이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결론으로 손절가를 정해놓고 공략을 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저희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댓글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로이 대표님이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 식사는 하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고 닉네임이 기가 막히게 잘려서 송출된다고 지금 저희 방송 도중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닉네임까지도 기가 막히게 잘려서 송출되네요라고 또 남기시네요. 일단 밥은 못 먹었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이 방송국까지 오는 시간이 또 긴데 오늘 눈까지 와가지고 제가 또 부지런히 오느라고 네. 또 밥을 못 챙겨 먹고 왔어요. 제가 또 돌아가면은 식사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굉장히 방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 우리 대표님들과 두 분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로이, 빅스 두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 왜 이렇게 빠지는지 혹은 궁금한 거 있다 하시는 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약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다 혹은 나는 시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등등 궁금하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즉석해서 답변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무리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리부터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대한해운을 선택하셨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선택하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결도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도 역시나 오늘장에서 핫한 테마를 들고 왔거든요. 방산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빅텍 vs 스페코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함이 또 빅스이기 때문에 빅텍을 근데 스페코도 또 스가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종목 다 선택해도 될까요? 왜냐면 이제 빅에 빅스가 있는 거고 이 빅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스페크에도 또 이제 여기서 이 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두 개 다 좋지 않을까. 거의 어제 저희 방송했던 로이 대표님과 비슷한 마인드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운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좀 약간 말이 좀 다른 데로 빠진 것 같은데 네네네. 결국에 좀 정하자고 한다면은 저는 빅텍을 조금 선택을 하고 싶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방산주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 남과 북의 이 리스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2년도 때 방산주들이 생각보다 움직임이 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어떤 것 때문에 움직였었죠? 이 폴란드 무기 수출 이슈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에서 만든 방위산업 제품들이 그만큼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게 이제 퍼졌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 우리나라의 무기 산업들을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전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남과 북에서 항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던 방위산업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빅텍이었습니다. 현재 역시도 빅텍도 지금 이 이슈들 속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빅텍 굉장히 또 강한 흐름 만들어줬었죠. 빅텍 지금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간 것 같네요. 지금 24% 가까이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사실 빅텍의 차트 위치를 보고 아까 전 지금처럼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빅텍을 좀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근데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네. 스페코는 이미 상한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들을 두 개를 보니까 그래도 빅텍이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일봉 차트로는 단순하게 빅텍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잠깐 차트를 같이 볼게요. 월봉 차트를 좀 본다면 빅텍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강하게 상승을 보여준 이후로부터 흐름이 조정 흐름으로 쭉 이어졌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치 자체가 어디냐? 이때 당시에 만들어놨던 저항대까지 지지구간대까지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급세를 동반시킨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도 그 전 부분에 대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이런 이슈들로 통해서 단발성으로 또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봤던 해운주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수급세, 대장주들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스페코보다
스페코보다 빅텍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스페코가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스페코의 차트도 볼 텐데 아까 보시면 지금 빅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의 이 하락 구간에 받쳐지면서 네. 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스페코가 보시면은 스페코 차트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입니다. 아래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더 올라오더라도 사실상 부딪힐 이 저항대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페코는 더 큰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반대로 아까 봤던 빅텍은 아직 열려있는 구간이 제법 되니까 그리고 현재로서의 대장주로서 수급이 크게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까 봤던 해운주들이나 이 방산주들 결국에는 지금 단발성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잘못 매수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다. 보유자의 영역이 있는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또 여기에 대한 가이드 아낌없이 남겨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대결에서는 방산주를 두 종목이나 들고 왔어요. 지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또다시 시장에 안 좋다 보니까 튀어오르고 있는데 빅텍은 지금 22%가량 스페코는 상한가 지금 진입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빅텍을 선택하셨습니다. 스페코에 비해서 수급세를 동반했고 또 아직은 열려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선택했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사실 단발성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봤던 해운주도 그렇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손절 라인 혹은 매도 라인을 잡지 않은 한 좀 큰 코 다치기 십상일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보유자인데 이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 팔아서 확실한 수익을 얻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이 내일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부각이 받을 수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종목에 대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오늘 또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주 귀엽고 똑똑한 검색기인 비비빅 검색기를 무료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검색기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최근 시장에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급등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에게 포착해서 드리는데 이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좋은지 모르겠다. 검색기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1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 그리고 이 검색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검색기 오늘 또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는 기술적인 분석을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간단하게 좀 교육을 해드릴 건데 기술적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수익은 사실상
유행이라고 또 얘기를 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는 캔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캔들의 기초육, 사실 이제 캔들의 기초육 교육이 여기 위치가 아니고요. 차트의 3대 요소를 좀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대 양봉, 장대 음봉에서도 배워보고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대한 공부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상 캔들, 이동평균선, 그리고 마지막 거래량까지 이 기본적인 게 분석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뜸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이격도 이런 것들의 보조 지표에 의존하다 보면은 차트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려요. 사실상 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던 이 보조 지표 자체들은 다 이 세 가지를 기초로 만들어진 지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여기에 덧붙여져서 보조 지표가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해석을 할 때는 순수 모습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그만큼 더 정확한 차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동평균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차트 막 딱 켜보면은 이 선들 막 뭔가 캔들을 빼고 나면 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쓰는 5가지의 이동평균선만 좀 볼 건데, 자, 지금 이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선이 많죠. 지금 이 선, 뭐 파란 선도 있고 초록 선도 있고 노란 선도 있는데 각각의 위치가 다들 어느 정도의 주가의 평균 가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먼저 이동평균선을 볼 건데 이 이동평균선을 줄여서 이평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평선 딱 3가지라고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일선. 어떻게 보면 5일선은 정말로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왜냐? 어떻게 보면 이 차트의 급등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5일선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특히나 일주일 동안의 주식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을 바로 5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단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덧붙여주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단기 급등선이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선. 자, 21선은 뭘까요? 5일선은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영업일 기준으로 일주일에 5일 동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을 이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나눈 거라고 이 평균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21선은 한 달에 20거래일만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주식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을 바로 세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11선이라는 것도 있을 건데 이 11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본다면 약 2주가량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이겠죠.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선이 총 5일선과 11선, 21선 3개의 선이 결국에는 단기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단기 이평선의 중요한 요점은 아까 전에 제가 5일선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급등선이라고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급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21선에서의 지지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 왼쪽의 차트만 보더라도 이 종목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면서 어디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자, 처음에는 5일선과 1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21선의 지지를 받고 끝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단기 이평선에 대해서의 지지가 확정이 되고 안전해야지만 그 급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21선이 깨지게 된다면 21선에서 이탈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조금 낮게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61선이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61선. 61선과 120선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5일선과 11선, 21선을 더 넓게 보는 거예요. 기간적인 부분에서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자, 61선은 한마디로 경기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121선은 그만큼 평균 가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 이평선이라고도 얘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평균 이평선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종목이 이 긴 기간 동안 얼만큼 평균적인 가격이 올라가느냐, 주가가 얼만큼 안전하게 무난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중요한 게 바로
이 61선과 121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평선들의 제일 중요한 점, 이걸 또 빼먹을 뻔했어요. 241선은 사실상 이제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로서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 이평선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와 저항대를 찾을 때 항상 캔들만 보고 여기가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저항대네. 자, 이때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지지대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자 보세요. 아까 전에 급등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5일선과 11선, 21선의 흐름을 받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5일선이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조정이 나왔을 때는 11선에서 조정을 1차로 받아요. 그리고 11선의 지지를 받았더라면 다시 재차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아까 이 부근에서 다시 조정을 받고 21선에서 지지를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종목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때 당시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 구간인 61선에서의 지지가 확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1선에서 재차 지지가 받아지게 된다면 또 한번 반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올라가다가 또 한번 21선에서 이때 당시에가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지지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선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캔들의 위치만 보고 지지대와 저항대를 찾을 게 아니라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도 지지와 저항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차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 중에 캔들과 이평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흐름에서만 얘기를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어떤 것들이 있고 상승 추세선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봤죠.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하셔서 정배열과 역배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도 꼭 필히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근데 저희가 사실 교육을 약 10분밖에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이걸 다 소화해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이럴 때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시장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럴 때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게 된다면 이런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더 진행해 주실 건가요? 저 너무 답답해요. 조금 찔끔찔끔만 배우다 보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10분밖에 못해요. 교육은 여기서 이제 10분밖에 못하고 네. 제가 워낙 또 교육을 해드리고 싶지만 네. 더 방대한 교육들을 다 제가 여기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또 3시 방송까지 못하게 하고 저희가 해야 되죠. 그렇죠.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또 어떤 교육을 해드리냐. 여러분들 사실 이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재미없잖아요. 누가 봐도 재미없는 교육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교육들입니다. 기초가 중요한 교육들인데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여러분들. 자, 물 타는 방법. 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있죠? 물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물 잘못하면 뭐 된다고요? 대주주 됩니다. 항상 물 잘 타야 돼요, 여러분. 네네. 물 타는 방법 함부로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맨날 거네요. 얘기를 해도 네. 물 아무 때나 막 타요. 여러분들 그 밑 빠진 독에 물 보면 어떻게 돼요? 물 줄줄 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 타는 교육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손절에 대한 방법. 나 대체 종목들을 들어가기는 하는데 손절을 대체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이런 교육들도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얌전하게 기다리고 계시면은 제가 또 라이브 방송으로 교육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좀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 이평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평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물 타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지금 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 타는 방법, 손절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러한 교육들까지도 진행해드릴 예정인데요. 나도 물
잘못하면 큰일 나죠. 제대로 한번 타서 수익 크게 보고 싶다 혹은 손절가 확실하게 잡으면서 라인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원탑 종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워낙에 원탑 종목들이 1월 달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전을 해주다 보니까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탑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왔을까요? 오늘은 자동차 부품 테마에서 또 골라왔어요. 사실 자동차 부품 테마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동차 테마는 워낙 또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워낙 또 이 수출과 관련돼서 여기에 이슈가 된다면은 그만큼 관련돼서 올라갈 확률이 그만큼 또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전기차, 친환경차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또 많이 팔리게 된다라는 많이 팔렸다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수출이 많아졌다라거나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자동차 관련 업종들과 부품 관련 업종들 크게 또 슈팅도 주고 상승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자동차 부품 테마를 유심하게 보고 있다가 이 종목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BBB 검색식에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BBB 검색식 아까 말로는 열심히 들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잖아요. 같이 볼 건데 자 이슈 먼저 살펴보드리자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이 700억 불을 돌파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자, 두 번째. 자, 이 기업은 현대차로부터 900억 원 규모의 외주 물량을 신규로 수주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이 그만큼 많이 팔렸다라는 건 완성차 업체 현대기아. 근데 여기서 현대에서 직접적으로 수주를 맡긴 기업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700억 돌파를 많이 팔렸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엔 누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완성차 업체가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완성차 업체가 그만큼 많이 생산을 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결국에는 거기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이 부품 업종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동반 상승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볼 겁니다. 차트. 자, 여러분들 지금 위치 보시면은 자, 이 종목 장대양봉. 크게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 B가 나왔어요. B. 여기 B. 자, 그다음 위치. 두 번의 조정이 딱딱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BBB 검색식의 조정의 위치가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장대양봉 절반. 장대양봉의 절반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랬어요. 조금 더 내려올 구간이 아직 남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물론 여기서 진입을 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같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반등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바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BB 검색식이라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했을 경우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하신다면 이 위치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장대양봉도 만들어주고 바닥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잡아줬어요. 거의 6개월 동안의 바닥을 튼튼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상승, 추가 상승 역시나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교육도 듣고 싶고 수익도 보고 싶고 검색식도 받고 싶다. 드릴 게 굉장히 많네요. 늦지 마시고 지금 방송 끝나기 5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먼저 노란 톡방 QR코드 찍으시고 입장 바로 하시기 바랄게요. 네, 많은 분들이 원탑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를 들고 왔는데 BBB 검색기에 아주 적합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장대양봉 이후에 지금 B 이렇게 살짝 두 차례의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표님과 함께라면 이런 때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수급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6개월 동안 바닥도 탄탄하게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올 만한 여력은 충분할 것 같은데 과연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자동차주들이 계속해서 사실 실적도 좋고 모멘텀은 좋거든요.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사실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우리 함께하는 방에서 로이 대표님께서 어제 저희가 또 로이 대표님이 빅텍 스페코에서 스페코를 픽하셨는데 상한가 갔다고 또 깨알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스페코가 지금 상한가를 갔네요. 네, 상한가 갔어요. 그래요? 제가 또 근데 오늘 또 빅텍을 픽하셨잖아요. 네.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제 똑같은 종목이 매번 갈 수 없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리잖아요.
역시나 스페코입니다. 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빅텍도 그렇고 스페코도 그렇고 두 개 다 좋은 종목이에요. 괜찮기 때문에 그나마 또 오늘 상한가 가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또 스페코로 한번. 그럼 내일 또 빅텍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런 겁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라면 확실한 투자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상한가 구간에 들어오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어제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 오늘 또 상한가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런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방송 시간이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 알려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 타는 방법, 손절하는 방법까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1분 남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